EBS 필수 고전시가 0-1 시조인데 319쪽부터 보면 됩니다. 고전시가는 누차 강조하지만 내신처럼 공부해야 돼. 어디 30등분법 실천하고 있는 사람? 30등분법. 이게 궁금한 학생은 메가스터디에 가서 이규환 선생 사진으로 갔다가 하우투스터디에 은신 프로젝트가 있다. 5시간 무료 강좌인데 거기에다 공부 방법을 넣어놨어. 자, 이해 중심으로 정독하는 거야. 그날의 할당량을 이해 중심으로 정독한다. 정독을 하되 모르는 부분은 이제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거나 별표를 치면 돼요. 별표 혹은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이건 이제 그 다음 달에 또 보면 돼. 별표하거나 밑줄 그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일단 밑줄을 긋죠. 30등분법의 구체적 방법은 우리 고전시가의 모든 것 이 교재에서는 저 앞에 5페이지에다 넣어놨고 올해도 EBS 교재가 뭐 6권 정도 나오겠지만 지금 EBS 수능 특강 나온 걸로 봐서는 많은 작품이 중복이 되고 있다. 319쪽에 다시 30등분법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매달 16일이라고 넣어놨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앞에 고대가요 부분에도 매달 1일 또는 16일이 있죠. 7페이지에. 그래서 3월 16일 날, 4월 16일 날, 5월 16일 날 혹은 4월 1일, 5월 1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해 중심으로 정독을 하는 것이고 319쪽도 마찬가지야. 1교시 끝나고 한 장을 읽고 2교시 끝나고 한 장을 읽으면 돼. 이거는 미리미리 읽어두면서 보면 된다. 자, 첫 번째 평시조를 넣어놨는데 가마귀 검다하고 백노야 웃지 말아야. 고전 시간은 어차피 내신처럼 공부한다 그랬으니까 세세하게 정독을 해줘야 된다. 가마귀 세모꼴 쳐봐. 백노야 비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아마도 겉이고 속검을 쏜 너뿐인가 하노라. 굉장히 널리 알려진 시조니까 잘 알 거야 여러분들이. 현대어풀이 해석한 거 보고 주제 소인에 대한 훈계와 스스로의 결백을 주장하는 풍자적인 성격의 시조다. 자, 거기다가 비판적, 자기 합리적 뭐 이래도 되고 대조와 풍자를 통해서 의인법이 있죠. 자, 백노야 웃지 마라. 사람 흉내, 대상의 인격 부여. 아마도 겉이고 속검을 쏜 너뿐인가 하노라. 자, 군자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너뿐인가 하노라. 겉만 희고 속은 검다. 조선 왕조에 가담한 자기를 비웃는 자들에 대한 항변일 수도 있고 표리부동한 인물에 대한 풍자일 수도 있다. 표리부동 밑줄 그어.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다. 표리부동은 이제 08 수능 사시남정기에는 출제가 됐다. 08 수능 때. 이론상 동의어는 면종복배. 이건 03 수능에 출제가 됐고 말뚝이 같은 인물이 이제 면종복배형 인물의 대표다 이렇게 알면 되고 양도구육 이론상 동의어야 구밀복검.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매한다거나 입으로는 밀랍을 좋은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한 내용을 구밀복검이라고 해. 자, 주제가 좀 다양하니까 한번 읽어보자. 고려 왕조가 망한 뒤 일부 고려 유신들은 절의를 지키며 새 왕조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한편으로 새 왕조에 가담한 자들도 있었다. 이 작품은 조선 건국의 개국공신이며
태종 때 영의정을 지낸 이직의 작품으로 새 왕조에 가담하여 두 왕조를 섬기게 된 자신의 자기 합리화와 정당성을 노래했다. 그러니까 조선 창업에 동참했던 지은이가 자신의 행위를 옹호하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여기서 백로는 고려조의 유신들을 뜻하는데 자신을 검다하고 비웃지만 실상 겉이 희고 속이 검은 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밑줄 그어봐. 조선 창업에 동참했던 지은이가 자신의 행위를 옹호하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은 작품이다. 따라서 가마귀가 검다하고 간신배라고 백로들이 비웃어댄다 이건데 여기서 가마귀는 조선의 개국공신이 되는 겁니다. 백로는 위선적인 고려 유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합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시조다. 다음 두 번째 작품. 가마귀 눈비 맞아 희난닷 겁노매라. 가마귀가 간신배로 나와 눈비가 내린다. 정치적인 격변기에 야광명월을 동그라미 쳐봐. 밤인들 어두우랴. 고난과 시련 속에인들 어둡겠느냐. 미명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이실이야. 서리법이야. 없다. 자, 님은 단종임금이다. 야광명월은 작자 자신을 비유한 말이다. 야광주와 명월주란 밤에도 광채가 나는 보석이 되는 겁니다. 작자 자신을 비유한 말로. 자, 밤은 여기서 세조의 왕위 찬탈이고 평시조인데 성격은 절의가 의지적, 풍자적, 우의적 수법이다. 영탄 서리법 같이 가요. 대조. 자, 그 수능에 이제 최근에는 뭐 서리법, 영탄법 다 나오는데 아름답지 아니한가 그러면 아름답다는 뜻이 있어서 서리법이 있을 때 영탄법이 같이 있는 셈이야. 서리법이 있을 때 영탄법이 같이 있다. 가마귀 눈비 맞아 희난닷 겁노매라.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니명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이치랴. 서리하고 영탄 같이 가는 거야. 없다. 서리법이고 서리법이 있으면 영탄법이 있다라고 보면 돼. 대조. 자, 단종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의 충정을 도래한 시조. 의지적 수법, 풍자적 요소, 우의적 수법 이런 걸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겠다. 자,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팽년이 어린 단종을 위한 일편단심의 절의를 노래한 작품이다. 박팽년은 다른 동지들과 함께 단종의 복위의 뜻을 두고 힘을 썼지만 같은 동지였던 김질의 배신으로 투옥되었다. 이에 김질이 그의 변절을 꾀하자 답변의 시조로 지은 것이다. 까마귀가 한때의 눈비를 맞아 희게 되었다고 해도 결국은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리고 야광명월의 구슬이 어두운 밤에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단종 임금께로 향하는 자신의 일편단심은 변할 줄을 모른다고 굳은 절개를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까마귀와 대조적인 시연은 야광명월과 일편단심으로 연군에 대한 한결같은 충성심을 나타낸다. 시련 속에서도 작자가 깊이 다짐하고 있는 절의가 돋보이는 시조이다. 이런 걸 쭉 읽으면 이 시조가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 중심으로 정독을 하면 돼요. 다음 정몽주의 어머니 시조.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백로 동그라미, 까마귀는 간신배. 신흥세력이다. 성난 까마귀 흰빛을 세우나니. 자, 흰빛 백로 다 동그라미 치고 지조나 절개. 시세마다야 청강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청강에 깨끗이 씻은 몸, 군자의 옳은 길이죠. 흑과 백의 색채 대비다. 흑과 백의 색채 대비, 악과 선을 극명하게 나타난 교훈적인 시조, 경세가라고 한다. 나쁜 무리와 어울리는 것을 경계하라라는
포온 정몽주가 이성계를 문병 가던 날 팔순이 가까운 그의 노모가 간밤의 꿈이 흉하니 가지 말라고 문 밖까지 따라 나와 아들을 말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정몽주는 결국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선죽교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 조영규에게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정몽주의 노모가 타계한 후에 선죽교 옆에 그 노모의 비석을 세웠는데 기이하게도 그 비석은 언제나 물가에 젖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들의 횡사를 서러워하는 어머니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기 때문이라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백로는 정몽주를, 까마귀는 이성계 일파를 뜻한다. 자, 이게 이제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 거야. 작년 이비스 교재에 다 있었던 작품들이다. 간밤에 부던 바람에 눈설이 치단 말가. 자, 세조, 수양대군의 포악과 횡포에 대해서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 가노매라. 조정의 충신들이 다 기울어 가노매라.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자, 못다 핀 꽃. 젊은 선비 학자들 닐러무삼하리요. 자, 계유정난으로 인한 충신의 희생을 개탄한 시조다. 비판적이고 추모적인 내용. 사육신의 한 사람인 유응부의 저리가 단종 즉위 후 수양대군과 한명회 등이 조정의 중신들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을 전후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양대군의 횡포에 쓰러져 갔습니다. 어두운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며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시조. 자, 5번 시조는 별표 쳐라. 검은고 타자하니 손이 앓파 어렵거늘. 자, 손, 인간의 힘이죠. 북창송음에 줄을 얹어 걸어두고, 자, 자연에 줄을 얹어 걸어두고, 바람에 재우는 소리, 이것이야 듣기 좋다야. 바람은 자연, 대유법이야. 바람에 저절로 우는 검은고 소리, 이것이야말로 듣기 좋도다. 자, 송계 연월옹 평시조 단시조, 자연친화적인 시조다. 한정가, 풍류가 있습니다. 검은고를 타는 소리보다 운치 있는 자연의 솔바람 소리야. 자, 지연이는 손이 아파서 검은고를 탈 수 없다고 전제한 후에 바람에 저절로 오는 검은고 소리가 좋다면서 인위적인 멋보다는 밑줄 자연 그대로의 운치가 더 좋다는 말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의 인위적인 자연사랑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노래하는 시인의 태도에서 자연 친화적 삶의 태도를. 자, 5번 중요한 시, 6번도 중요하다. 고울사 젖꽃이여 반만여인 젖꽃이여 더도 덜도 말고 매양 그만 허여 있어 춘풍의 향기 돋는 나비를 웃고 마저 하노라. 자, 반만 시든 꽃의 아름다움. 활짝 핀 꽃보다 반절이 시든 꽃의 아름다움이야. 고울사 젖꽃이여 반만 시든 젖꽃이여 더도 덜도 말고 언제나 그 정도만 하고 있어. 자, 꽃의 시들음을 아쉬워하는 정서도 있죠. 봄바람에 향기 돋는 나비를 웃고 마지 하노라. 젊음을 상징하는 게 이제 꽃의 시듬,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는데 이건 이제 찬미가야, 찬미가. 꽃의 아름다움을 예찬한 찬미가인데 만개한 꽃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반쯤 시든 모습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특이한 작품이다. 무엇이든 풍족한 경우에는 고귀함을 모르다가 정작 결핍의 상황이 벌어지면 아쉬워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그 정도만 하여 봄바람의 나비를 기다리는 작가의 마음. 조지훈의 낙화라고 적어봐. 현대시 조지훈의 낙화와 시적화자의 태도나 정서가 유사한데 찬미가로 예찬적 의인법과 영탄법 밑줄 그어둡니다. 의인법, 영탄법. 웃고 맞이하노라. 자, 의인이죠. 그리고 영탄도 있습니다. 5번째, 6번째 시조는 꼭 별표를 쳐두고 정리를 해둘 것. 공명이 기무었고 김천택
그 무엇인고 무엇인고 욕된 일만 흔하니 욕된 일이 많으니 욕된 일 많으나니 삼배주 일곡금으로 사업을 삼아두고 자 석잔술 삼배주 일곡금 검은고의 한 곡조로 사업 평생에 하는 일로 삼아두고 좋은 태평연월에 이리저리 늙으리라. 세상 좋은 태평성대에 이리저리 늙어보리라. 자 공명에다가 세목골 쳐놔. 부기공명보다는 태평성대에 자 술하고 검은고를 벗을 삼아서 태평성대로 늙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공명을 즐겨 마라 영욕이 반이로다. 부기를 탐치 마라 위기를 밤나니라. 우리는 일신이 한가하니 두려운 일 없애라. 자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격이 그래서 경세적 세상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는 노래 교훈적 주제가 그래서 야인으로서 한가하게 사는 즐거움인데 이건 7번 시조로도 연결해 둔다. 야인으로서 한가하게 사는 즐거움 자연 속에 한가롭게 사는 즐거움 대꾸법이야. 자 9번 시조는 역시 별표를 쳐둔다. 9번 시조 자 8번은 뭐 그냥 유교적인 부기공명 너무 즐기지 말고 부기 탐하지 말고 한가롭게 평화롭게 살자라는 얘기죠. 부기와 공명 대신 자연에 묻혀 유유자적하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한 작품. 첫째 줄만 밑줄을 그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그냥 읽어가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야. 9번 꽃이 진다 하고 새들아 스러마라 바람에 흩날리니 꽃에 타다니로다. 가노라 희젓는 봄을 세워 무엇하리요. 죄 없는 선비들이 꽃이야. 바람 이게 이제 을사사화를 상징하는데 바람에 흩날리니 꽃의 탓이 아니로다. 꽃이 지면 봄도 가는 것이거늘 가느라고 꽃의 아름다움을 회방 놓는 봄을 시샘해서 무엇하겠느냐. 자 희생된 선비들에 대한 탄식이 있다. 우의적인 표현 밑줄 을사사화의 참극을 자연현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꽃이 진다. 을사사화 때 죽은 죄 없는 사람들이다. 새들 세상을 바로 보는 뜻 있는 사람들. 바람이 이제 을사사화의 소용돌이다. 희젓는 봄 사화를 꾸면서 집권한 세력이 있다는 것인데 시샘하지 마라. 시샘해서 무엇하겠느냐. 자 그래서 희생된 선비들에 대한 탄식이 들어있다. 그런데 이제 보기가 없으면 그냥 꽃이 지는 것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야. 봄이 가고 있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봐줘야 돼. 10번 구름이 무심하단 말이 아마도 허무맹랑하다. 구름 세목골 간신 신돈의 횡포를 우의적으로 표현했다. 우의적으로. 중천에 떠이셔 마음대로 다니면서 자 방자한 행위 신돈의 구태야 광명한 날빛 동그라미 밝은 햇빛 국민왕의 총명을 따라가며 덤나니 신돈의 악행을 풍자한 시조야. 자 국민왕의 개혁정치 때 신돈을 내세웠는데 이 이존호 선생처럼 이제 유교 유학자들은 기득권자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간신으로 풍자가 됐지만 실제로 또 다른 관점에서 일반 백성들은 간신이 아니라 신돈을 정말로 따르고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이 개혁 세력으로 이 훌륭한 인물로 또 부각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벼슬아치들이 가진 농지를 빼앗아서 일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개혁 정치를 표방했다고. 그런데 기득권 세력의 방해가 반발이 너무 심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공민왕이 신돈을 사형에 처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개혁이 좌절된 거죠. 그게. 자, 공민왕과 국정을 마음대로 어지럽게 하고 임금님의 덕과 백성 사이를 멀게 한 신돈의 의롭지 못한 행위를 풍자한 작품인데 이제 이 시조 입장에서만 그런 거야. 그거는 고려 마렵 승려인 신돈이 공민왕의 총애를 받아 진평우라는 봉자까지 받아가면서 공민왕의 총명을 흐리게 함으로써 국정을 어지럽힘을 한탄하여
구름을 간신 신돈으로 광명한 날빛을 공민왕의 은혜로운 덕과 총명한 기운으로 비유한 시조다. 이 빛을 일부러 따라다니며 임금님의 은혜가 백성과 신하들에게 미치지 못함을 개탄하고 있다. 한편 중천은 뭐냐?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지닌 높은 권세를 비유한 말이다. 그런데 또 다른 역사책에서는 신도는 간신이 아니라 개혁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백성을 사랑한 인물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구름에다가 딱 세목골을 쳐놔. 이제 이 시조 입장에서 일단 감상을 해야겠죠. 국화야, 너나 너희 3월 춘풍 다 지내고 당모간천에 내 홀로 피었나니 평온한 시절 다 지내고 국화 지조 절개의 화신이다. 정치적 시련과 고난기에 내 홀로 피었나니 아마도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서릿발도 이겨내는 끈끈한 꿋꿋한 서릿발도 이겨내는 꿋꿋한 절개. 따라서 오상고절로 이제 예찬되고 있는 굳은 절개를 찬양하는 시조다. 그 밑에 국화는 오히려 서리에 오만한 가지를 남겨 가진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국화의 치조야, 치조. 12번 시조 동그라미 칩니다. 군벙이 매암이 돼야 날개도 쳐 달아올라. 자, 이걸 환해 풍파라고 한다. 벼슬길에서 겪는 고초, 환해, 풍파. 군뱅이 매암이 돼야 보잘것없는 군벙이가 매미가 되었다. 벼슬자리에 오른 인물이야. 날개도 쳐 날아올라. 높으나 높은 남개 소리는 좋거니와 그 후에 거미줄이시니 거미줄 세목골 친다. 그를 조심하여라. 잘못하다가는 권세를 잃을 수 있는 경계할 만한 상황이다. 주제 벼슬살이의 험난함을 경계하다. 표현은 이제 풍유법, 명령법, 우의적이다, 풍자적이다. 초장의 군뱅이와 매미는 신분계층을 나타내는 것으로 날개가 돋은 매미는 곧 벼슬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 매미가 높은 나무에서 소리를 내어 운다는 것, 벼슬자리에 있는 삶이 권세를 부린다는 의미인데 종장의 거미줄은 잘못하다가 그 권세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경계의 상황을 비유한 말로 깨달음이 응축되어 표현된 핵심, 거미줄이시니 그를 조심하여라. 환해 풍파야. 13번 나무도 병이 드니 자 권력의 쇠퇴야. 정자나무라도 쉴 사람이 없구나. 자 호화의 셔신재난 호화롭게 서 있을 때는 올 사람 갈 사람 다 쉬더니 권력이 성할 때 잎 띄고 가지 꺾은 후에는 새도 아니 않는다. 권력이 쇠퇴한 후에는 새마저도 앉지 않는구나. 인간의 의리와 도덕성이 상실된 현실개탄 권세를 쫓는 세태풍자 정도로 정리하면 돼. 자 14번은 이제 94 1차 수능에 나왔던 그런 작품이다. 나비야 청산 가자 호랑나비 너도 가자. 세속과 번 자연의 세계에 청산 동그라미 가다가 저물어든 꽃에 들어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잎에서나 자고 가자. 자 대자연과의 일체감이야. 세속을 벗어나 자연에 동화하려는 마음이고 꽃도 좋고 잎도 좋아요. 유유자적이야.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다. 자연 친화적이죠. 청산의 이미지는 보통의 푸른 산이나 높은 산이 아니라 자 머루와 다래가 그대로 익어가고 밑줄 세속과 먼 자연의 세계다. 시적화자의 몸이 나비가 되어 청산에 들어가 대자연과 일체가 되어서 순간적이나마 인간의 괴로움을 극복하려는 뜻 세속의 먼지를 훨훨 털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산을 찾아가는 자 밝고 기쁨에 넘친 마음을 청유형의 표현 수법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랬어.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조인데 사실은 굉장히 야한 시조야 이게. 청구영한 원본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선생님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봄 파는 여인네야 꽃잎. 그래서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 들어 자고 가자. 나비야 청산 가자 호랑나비 너도 가자. 제비들이 지금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서 떠납니다. 근데 꽃에서 푸대접해요? 그러면 입도 좋아요. 그 들판에서 몸 파는 여인네가 이제 들병이 이런 건데, 고등학생용 학습서에 실릴 때 아주 야한 시조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꽃도 좋고 입도 좋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원래 의미하는 바는 또 좀 다르게 있어. 남녀 상열지사에 좀 가까운 그런 작품이기도 해. 15번 별표 황진이 시조다. 내 언제 믿음이 없어 디물 언제 소격관대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다. 월침삼경에 온 듯이 전혀 없네. 이미 찾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추풍에 지는 잎 소리야 낸들어이 하리요. 자, 간절한 마음으로 님을 기다린다. 체념의 정서가 있어. 추풍에 떨어지는 잎, 님의 발자국 소리인 줄 알게 된다. 님의 발자국 소리, 추풍에 떨어지는 잎 소리, 이걸 이제 예리성이라고 해. 신발 끄는 소리야. 좀 어려운 한자어인데 그냥 써둬. 신발 끄는 소리가 예리성. 님의 발자국 소리에다 적으면 돼. 자, 연정가이다. 애려는 오래이다. 연모의 정이다.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여류 시조 작가의 대명사인 황진이의 시조다. 소식이 없는 임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 밑줄 애절한 그리움, 원망의 정서, 섬세하고 감각적인 필치로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다. 가을밤에 초조하게 임을 기다리며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를 임의 인기척으로 착각할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한 여인의 정서가 섬세하게 나타나죠.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초장이고 이미 찾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중장, 종장에서 이미 찾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추풍에 지는 잎 소리에 의탁하여 여성적 시각으로 훌륭히 형상화하였다. 이 시조는 별안을 노래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조이고, 자, 체념의 정서 이렇게 적어도 추풍에 지는 잎 소리야 내 마음인들 어찌하리요. 님의 발자국 소리 예리성인 줄 착각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16번째 내 언제, 이것도 15번째도 별표를 딱 쳐두고, 자, 내과의 해오랍이다. 이건 동그라미를 쳐둔다. 내과의 해오랍이 무슨 일로 서 있느냐. 자, 해오랍이 세목골 쳐. 무심한 저 고기를 엿보아서 무심하려느냐. 아마도 한물에 있거니 니저 신들을 어떠리. 내과에 서 있는 백로야 무슨 일로 서 있느냐. 당쟁을 일삼는 무리야. 무심한 저 고기, 약자야 약자. 고기를 엿보아서 무엇 하려느냐. 아마도 한물에 있거니 같은 조정 안에 있거니. 자, 화합을 권유한다. 잊어버리고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화합의 권유야. 제재가 당파 싸움이다. 주제 당쟁을 그치고 화평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사실은 해오라기 입장에서는 물고기를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이상적인 관념에 불과하다. 고기를 잡아먹지 않으면 백로는 살 수가 없어. 따라서 의도는 좋은데 이 시조의 주제에 비유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거야. 적절하지 못한 비유. 자, 밑에 이해와 감상 정도 가볍게 봐둔다. 한물, 한조정, 한나라에 비유해서 자, 착한 물고기를 내세우기는 했다. 당시의 악패인 당쟁을 꾸짖고 서로 간의 반목질 시에 옳지 못함을 나무라는 뜻. 17번 동그라미. 노래 삼긴 사람 씨름도 하도 알자. 씨름 세목골 근심 걱정. 자, 노래 만든 사람 씨름이 많기도 많았구나. 일러 다못 일러 불러나 푸뒀던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보리라. 자, 자신의 근심과 괴로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연쇄가 있습니다. 일러 다못 일러 불러나 푸뒀던가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보리라. 연쇄 영탄. 노래를 통해 시름을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이다. 어지러운 당쟁과 광해군의
난정 속에서 삼공의 벼슬을 지낸 작가는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체득했을 것이다. 그런 벼슬을 내던지고 자연으로 돌아와 자연을 사랑하고 술을 마시면서 세속을 떠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다. 자, 노래로서 그것을 풀 수 있다면 불러보겠다고 한 것. 18번 높으나 높은 나무에 나를 고나여 올려두고 이보 번잎내야 흔들지나 말았으면. 자, 번잎내 세목골 당쟁을 일삼는 간신배야. 높으나 높은 나무는 높은 벼슬이다. 원망과 분노가 있어요. 떨어져 죽기는 서럽지 않으나 님 못 볼까 하노라. 임금님을 벼슬에서 물러나기는 서럽지 않다. 그러나 우국이야, 우국. 세태에 대한 풍자와 우국 충정. 당쟁을 일삼는 간신배들에 대한 풍자다. 다음 누운들 잠이 오며 기다린들 님이 오랴. 이제 누웠은들 어느 잠이 하마오리. 차라리 앉은 곳에서 긴밤이나 새우리라. 임에 대한 그리움이야. 그냥 꼿꼿이 앉아서 긴밤을 새우면서 님을 기다리는 마음. 임에 대한 그리움. 누가 날 늙는다 하고 늙은이도 이러한가. 꽃 보면 반갑고 잔 잡으면 웃음 난다. 자, 마음은 늙지 않았다는 거야. 춘풍에 흩날리는 백발이야. 낸들어이 하리요. 달광과 체념입니다. 누가 나를 늙었다고 하는가. 정말 늙은 사람도 이러할까. 꽃 보면 반갑고 술잔 잡으면 웃음이 나는데 춘풍에 흩날리는 백발이야. 그 늙음이야. 낸들어찌 하겠는가. 자, 늙음에 대한 한탄인데 달관이 있어요. 그리고 체념도 있다. 2011 수능에 나온 윤리유곡에도 마지막 수 EBS 교재는 없었는데 저거 봐. 2011 윤리유곡의 마지막 수가 늙음에 대한 한탄. 귀 밑에 해묵은 소리, 해묵은 설이 늙음이야. 그래서 탄로가는 의외로 많다.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 탄로가는. 우탁의 탄로가가 가장 유명해.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덕 불고 간디 없다. 저건덕 빌어다가 머리 위에 불리고자. 귀 밑에 해묵은 소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이런 시조인데 EBS 교재는 없었고 윤리유곡에서 유사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자, 처음 보는 시조들도 꽤 많죠. 다음 니영이다 거두치니. 자, 이영이다 거쳐 벗겨지니 울자신들 울타리인들 성할 것이냐. 불도 아니 뗀 방에서 불 아니 다인 방에 긴밤의 세우려니 긴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아희는 세살알 모라고 이야지야 이러쿵저러쿵 불평하는구나. 자, 극심한 궁핍과 가난의 상황. 가난한 생활상이야. 선비들의 가난한 생활상이라도 돼. 선비들의 가난한 생활상에 대한 시조다. 극심한 궁핍과 가난이 있고 이러쿵저러쿵 한다. 불평만 하는구나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 매달 16일이라고 되어 있는 시조를 21편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혼자 해도 되겠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쭉쭉 읽어가고 다음에는 그 중요한 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거 정리하자. 거기 자, 23번 시조 동그라미, 24번 별표, 25번은 출제가 됐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은 98 수능에 출제가 됐는데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25번 황진이 건 다 별표 친다. 26 동그라미, 28 동그라미, 31번도 출제가 됐다. 34 동그라미, 31, 34. 다음 35 동그라미, 34, 35, 36도 동그라미 쳐두자. 37도 뭐 워낙 유명하고 출제가 선택지로 이렇게 나오니까 37 동그라미. 38은 누왕사랑 관련지어서 정리해도 39 별표. 요 39는 좀 수업을 해야 될 거고 쭉 넘어가서
41, 44, 45는 평가원에 나왔군요. 동그라미 치고. 집방석 내지 마라. 49 별표 쳐라. 그 다음에 51 동그라미. 53번 별표, 54번 별표, 52도 동그라미 나왔습니다. 선택지로. 56번 별표, 57번 별표. 61번도 나왔죠. 61번 별표. 그 다음에 이제 사설시조도 이거 별표를 쳐도 1번, 2번, 3번 별표. 4번은 평가원에 0309 평가원에 나왔던 시조다. 나왔던 작품도 EBS 교재에 늘 나와. 4번은 0309 평가원. 6번 별표. 7번이 1006 평가원과 1006 평가원과 94 2차 수능이 나왔습니다. 7번. 자, 그래서 이 정도를 좀 봐주려고 연시조는 어려운 거 나올 만한 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시조는 워낙 작품이 많은데 EBS 교재에 있는 거고, 여기서 실제로 지금 요 고전시가에 묻은 것 EBS 필수 고전시가 요거는 작년에 언신 파이널에 있던 EBS 필수 작품 중에 고전시가 파트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353쪽에 가보면 윤리유곡이 나와. 작년 EBS 교재에서 윤리유곡 요런 거는 2011 수능 적중이라고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작년에는 언신 파이널, 작년 언신 파이널은 이 교재야. 그래서 이 마지막 언신 파이널 교재에다가 EBS 필수 문학을 다 넣어가지고 마지막 총정리를 시켰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교재를 만들 겁니다. EBS 교재가 나온 다음에. 근데 이제 작년 작품하고 중복도 좀 많고, 그래서 그 실제로 이 윤리유곡이 EBS에서 나온 거는 2수밖에 안 돼. 1수하고 6수만 2수밖에 안 되는데, 그 선생님 교재에 있는 게 17수 중에 이제 여기서 더 많이 나온 셈이다. 그래서 이걸 풀어본 학생들이 수능장 가서 굉장히 요긴하게 풀었다는 거고, 연시조는 꼭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등 문법을 우선 진행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해 중심으로 정독하고. 그래서 수능에 꼭 나올 거는 정리를 할 거고, 이 교재 자체가 EBS 전작품 총망라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그 수능 특강에는 이제 다른 작품들이 일부만 있어. 그거는 또 원심 파이널에 가서 반드시 총정리를 해줄 거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자신감도 얻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책만 제대로 끝내도 사실 고전 시간은 거저 먹는 거야. 거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서 그러지. 계속 이어서 다음에 또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